우선은 사실은 이제 어떤 지역을 띄운다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요. 사실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는 거 약간 보태서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사실 경매를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경매 데이터에서 저 같은 경우 보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매에 나오는 물량 아파트 보죠. 사실 많은 공포가 있어요. 정말 많은 공포가 어떨 때 보면 언론에서 조장이 돼요. 어떻게 보면 갭 투자도 역으로 말하면 외람된 말이지만 언론이 만드는 역할이 커요. 그게 올라가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 이게 정말 우리가 부담이냐는 경매에 나오는 물량을 보면 되죠. 실질적으로 상가나 이런 거 뭐 이상한 것도 지방에 있는 물건 말고, 그러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강남지도 보면 되게 적어요. 그러면 되게 의외로 튼튼하다는 거죠. 사실은 아까 이제 시장 중에서 저희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들어보시면 강남부터 시작해서 지역별로 보면 자산가들, 어떤 거주민이 자산이 튼튼한 지역일수록 되게 안정적 시장을 유지하고 있죠. 테마로 보면 쭉 밑에 가면 빌라 시장이 나와요. 안 좋죠. 대단히 안 좋아요. 요즘에 깡통 전세 얘기도 나오고 별거 많죠. 물론 과거에 반복됐죠.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이주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공급과 우리가 공급이 부족한 안에 이거 따지는 게 사실 이주하고 되게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공급이 부족한에 맞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주가 일어나는 시점 또는 전세가가 가장 갭 투자가 높았던 작년 말을 생각할게요. 올해 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깡통 전세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전쟁이겠죠. 시장에서는 이 말이 많겠죠. 누군가는 폭락이다, 누군가는 그래도 시장 다지기다. 계속 그 얘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느 게 맞냐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올해 말을 넘겨서 내년이다 그러면 최소한 전세 시장은 한 번 정도 떨어진 시점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경매로 제가 만약 아까 제일 안 좋은 빌라를 들어가겠다. 왜? 거기가 제일 낮게 받거든요. 제일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 시장이라는 게 자세히 생각하시면 도시만에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서울 시내 조사를 하면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슈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가보면 여기도 이슈 다 있어 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대도시 웬만한 거 다 가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저가 주택들 많이 봐요. 일본 가서도 보고. 사실 이 저가 주택 문제가 이 도시 및 순환 개발할 때 가장 난제요, 난제. 정부가 만들지 못하는. 우리 테마에서 서울에서 가장 저가 주택은 빌라 시장이에요. 물론 부작용이 있고 막 욕하죠. 저도 알아요. 그 빌라가 특히 장난치는 뭐 빌라 저는 개인적으로 죽어 맞다가다가 봐요. 그런데 그거는 좀 치부하고 장기적으로 저 주택이 우리 이 도시면 공간에 필요한 거냐, 만들 수 있는 거냐, 현재 건축 단가부터 모든 거 시작해서 쉬운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사라 아예 안 되죠. 신축 사라 그거 아니죠. 지지 옥션 들어가면 정말 요즘에 낙찰가들 엉망인 거 구옥들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아닌데 전 내년부터는 저부터가 들어가서 잘 보려고 그래요. 왜? 이제 전세가 한번 다져지게 했잖아요. 2, 3년간은 여전히 갱신권이 있으니까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내가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법을 완화했을 때 그 이주의 효과는 4, 5년 뒤다 하면 그때 가면 거기에 나오는 노후주택에 사는 사람은 절대 돈 많지 않아요. 세입자라면. 그들이 나오는 시기 광풍 쪽으로 아까 저 변호사님이 보여주는데 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신기도시 말고도 도시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광풍이 한 10년 불 거예요. 그때 가장 문제, 부작용 시장은 어디냐? 서민시장이에요. 그 도시만에서 꼭 역세권 아니더라도 그거를 잡아들일 수 있는 시장 중 하나는 저는 경매시장으로 봐요. 제일 낮은 상품으로 제일 비싼 저기 압구정 아파트 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가시면 좀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제가 항상 봤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같이 뛰어들잖아요. 그건 달리기예요, 달리기. 지금이 바닥이래. 여러분 바닥 정말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거든요. 원래 자산가들이 좀 여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돈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금리도 영향을 볼 때 제일 마지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뭐. 누군가는 야 방향성이 끝으로 왔냐? 그러면 그때 들어가죠. 왜? 자산 많은 분은 여유 있잖아요. 왜?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잡지. 바닥 꼭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 인생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절대 그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오는 것만 잡아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로 보고 지역보다는 저는 그게 중요해도 받고 지역을 이제 말한다면 저는 이제 이 지금 서울 시내에서 뭐 모아주대 가는 데가 있잖아요. 사실은 사업이 이 사업성이 쉽지 않은 자산가가 적은 지역은 못 가요. 사업성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빠른 곳이 어디냐? 결론은 아까 자산가들 시장이죠. 그러면 자산가들이 있는 재건축 시장을 돈 들려면 힘들죠. 거기 있는 세입자를 타겟으로 해서 그 세입자가 이주할 만한 집, 그 옆에 나홀로 아파트가 됐든 나홀로 뭐가 됐든 그게 1차적으로 내년 후에 움직일 만한 시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시장 중에서 지금 공사 중인 것들 진심입니다. 제가 정비업체도 알고 만나고 하지만 추가 부담금 상당합니다. 예상보다. 그거 못 받아낼 분들 많아요. 나이 든 분들 못 받아내요. 낼 수가 없어요. 입주도 힘들고 상당한 매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우수하고 좀 있는 지역들은 내년에 노려볼 만한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